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7일 토요일 오전인데요. 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 나이백이란 종목,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나이백이란 종목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는 거는 무의미할 것 같은데, 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전부터 제가 전환사채, 그 다음에 뭐 신주인수권 이쪽 관련해서 좀 영상을 따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쪽에 좀, 전환청구권 행사 요쪽이 좀 엮여가지고 간단하게 같이 좀 엮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나이백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좀 매매를 많이 했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0606으로 보면은 요때부터 이게 기술 이전 이슈가 있었죠. 6천억 규모. 그래서 이게 시총이 3천억짜리인데 6천억 규모 기술 이전을 했다는 거에 이제 강하게 올랐죠. 예, 여기 점상으로 갔다가 이때부터 이제 살살 계속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 사고 파고 하다가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이때부터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내리더라도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내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급하강을 시작했죠. 그래서 한 20% 정도를 쭉 밀었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그냥 조금씩 잡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지금 고점 대비 치면 30% 밀었거든요.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이 전환사채 이슈, 이게 왜 이렇게 밀리냐 하고 있던 와중에 전환사채 이게 뉴스가 나오면서 공시가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또 영향이 있겠구나 싶은데 과연 그럼 전환사채 이게 얼마나 나오는 거고 어느 정도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전환 청구권 행사가 6월 4일에 나왔죠. 6월 4일. 6월 4일. 뭐 수요일 이건 애프터마켓이네요. 요때 이제 나왔는데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을 한번 보면은 관련 공시 2022년 11월 발행 결정 8회차 요거겠죠. 요거 2022년 11월 그러니까 꽤 전에 거죠. 2022년 11월이니까 뭐 한 요때쯤에 이제 한 게 1년, 2년, 한 2년 반 만에 이제 드디어 전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전환가액은 15,860원. 여기 선을 그어놨는데요. 굉장히 아래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상장 예정일이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요날이죠. 그러니까 요날 이제 추가 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뭐 더 월요일날 더 빠질지 모르겠는데 대충 한 25,000이라고 해도 한 66%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죠.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물량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주식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계산해 보면 한 31억쯤 돼요. 31억쯤. 그리고 신고일 현재 미전환사채 잔액이 37억쯤 됩니다. 37억.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 31억이 뭐 누가 이렇게 툭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1억, 2억씩 던진다고 하면 호가창에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나와서. 그럼 그것 따라서 또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67억 정도가 화요일 날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추가 하락을 더 유발할 수 있는? 어쨌든 그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생각만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에 관해서 나이백에 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뉴스가 있어서, 요거랑 같이 한번 다시 볼까 싶은데, 이거는 5일 뉴스니까, 그저께네요. 그저께 뉴스인데, 시험대 오른 주가, 실제 같이 따져보니, 그래서 이렇게 올랐는데, 조정 국면에 와 있다. 그래서 말소원 달성 확률 10에서 30%, 실제 환산 가치 6천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1천억에서 2천억 수준 그 정도다라는 건데 뭐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볼까요? 전환사채, 재무적 투자자 FI 전환 이거 뜨면서 급락하는 등 여러 가지 나오고 있다. 기술적 계약 다들 이제 기대하는 건 이거죠. 기술 수출 계약의 가치가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해 줄지 아니면 위로 끌어줄지 그게 궁금한 건데. 여기 나오는 거죠. 재무 투자자 입장에서 차익 실현 유보할 확률이 그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제 투자해서 2년 반 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화요일 날에 이게 나이백이 그래도 6천억 규모 했으니까 이거 말고서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할지, 아니면 야 이거 몰라 이거 되게 끝날지도 모르니까 60% 일단 챙기고 보자 하면서 막 던질지, 그거는 지금 모르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33억이네요. 죄송합니다. 33억 정도고 1.8 현 상장 주식 총수 1.89% 수준 10일에 상장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이긴 한데 높진 않지만 일괄 매도 물량이라는 점과 거래량 수준 고려하면은 주가의 적자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8회차 12는 미전환 사채 잔액 약 37억.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죠. 여기 있던 거. 이건 8회차네. 8회차. 이거는 11회차고 8회차 죄송합니다. 예. 잔액이 또 남아있다는 거죠. 그거 남아있는 것도 부담이 된다.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쭉쭉 빠지고 있다. 빠지고 있다는 내용인데, 기술이죠. 펩타이드 기반 섬유증 치료제 요거 기술 이전 계약책을 하면서 계약금 109억 원, 마일스톤 5843억 원. 예, 그다음에 순매출 4% 수준의 경상 기술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랐는데, 예, 창출의 가치가 요거 12 물량을 당연히 그거 생각하면은 12 물량 저거 나오는 거 먹고서 당연히 오르는 거지. 저거 그냥 그거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개미털기 조정 주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불확실성, 예, 은 여기 실질적 기업 가치 상승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라는 거죠. 언뜻 대형 호재처럼 6천억이란 게 보이지만 확정 가능한 계약금 109억 원 외 잔여금, 이건 마일스톤 여부에 따라서 극심한 차이, 평균 마일스톤 달성 확률 보수적으로 10%, 낙관적으로 30% 정도로 잡고 기술계약 가치를 추산하면 실제는 1,000억, 2,000억 수준. 1,000억, 2,000억도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도 지속적인 영업시와 다르게 일회성 수익이라는 점에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 결과적으로 기술계약 잠재적 가치가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충분하다면 역시 저렇게 유보할 것. 예. 이게 전환 물량 상장 이후 냉정한 시장 가치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이후에 그 이제 주가가 냉정하게 판단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뉴스인 것 같은데, 굉장히 정리 잘 해놓은 것 같아서 딱 여기 적혀있는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과연 이 기술 수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그거를 2년 반 동안 기다려온 이 사람들의 매도 물량을 그게 어떻게 판단이 될지 이제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요거 나올 게 있다. 그거는 이제 놓고서, 그러면은 차트적인 관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한번 봐보면은, 이걸 한번 큰 틀에서 보면은 주봉으로 보는 게 좀 나을까요? 예, 이게 꽤 오랫동안 요 15,000원에서 좀 더 내려간 적도 있지만 대략 15,000원이라고 할까요? 15,000원에서 한 25,000원 사이를 한 2년 동안 계속 이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전환 사채를 신치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22년 11월이니까 11월 대략 요쯤이네요. 예, 요쯤에 이제 신청을 해서 그걸 청약을 해서 요때부터 쭉 가지고 온 거겠죠. 요렇게 하면서 보고서 제발 올라라. 근데 이제 호재가 나와서 이게 딱 요거 청구할 수 있을 때쯤에 이제 빡 오른 거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누가 봐도 차트적인 관점입니다. 이거는 그냥 차트 분석일 뿐인데 누가 봐도 25,000원이 박스권으로 보이죠. 예. 사각형을 그려볼까요? 예, 여기서부터네요. 거의 여기서부터 근 3, 1, 2, 3 거의 1, 2, 3 근 4년을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다가 그 전에는 이제 좀 여기 한번 해먹고서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걸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이제 여기서 계속 해먹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천천히 매집을 꾸준히 해온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빡치고 여기를 뚫고서 지금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거의 25,000원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거를 매집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세력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15,000원 해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그들의 평단을 요 가운데쯤으로 잡아볼까요?
한 더 낮게 잡아도 되겠죠, 요쯤으로. 그러면은 한 요렇게 되면 잘 안 보이네요. 박스 그어버리니까. 예, 한 100%쯤 되는 것 같네요. 100%. 그들이 요 3년 매집해가지고 요거 100% 먹고서 과연 끝내려는 건지, 그거는 뭐 단순히 뭐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죠. 야, 100%면 어디야? 그러고 100% 그거 먹고서 딱 끝내면 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매집을 하고서, 매집이라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해먹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번 시원하게 하고서 털나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거래대금 지금 여기가 더 터졌기 때문에, 예, 좀 어려운 거죠. 그 부분은 이제 해석하는 게 나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누가 봐도, 예, 지금 중요한 자리는 25,000원인 거죠. 예, 아마 개인적인 그냥 예측으로는 이 10일 날에 청구 새로운, 예, 상장이 되면은 마냥 고민들이 되겠죠. 가지고 있는 분들 뭐 던지는 사람도 있고 난 버틸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한 25,000원 정도까지, 아니면 그것 좀 깨는 것까지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까지는. 텍스트가 아니네. 뭐 그냥 개인적인 뭐 사담이니까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어떤 뭐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깨고 내려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12 물량이 다 나오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좀 민기적 되다가 이제 반등을 주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민기적 하다가 또 힘없이 줄줄 흐르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쭉 담고 와서 제 평단이 어디쯤 아마 한 이쯤 될 거예요. 예. 이쯤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한 번? 그리고 한 번 아니면은 진짜 열심히 하면 2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추가 매수는 25,000원 때부터 25,000원 깰 때, 요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마 10일 지나면은 10일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량이 정리가 될 테니까, 예, 그거를 보고서 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맞다. 이거 지금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원래는 중간에 10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하려고 좀 그거를 해놨었는데, 이거 뭐 지금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마지막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10이 그러니까 전환사채라는 게 이게 메자닌 투자라는 거죠. 메자닌 투자가 뭐냐? 그럼 건축 용어로 1층과 2층 사이 층간층. 근데 지금 금융에서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을 가진 상품. 예, 채권으로 시작해서 일정 조건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는 이거는 이제 BW죠.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환사채인데, 컨버티블 번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그런 뜻이죠. 예, 처음에 채권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오르면은 전환해서 수익 얻고, 아니면 만기까지 들고 있어도 원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손해가 적다. 그리고 그 와중에 리픽싱까지 있어요. 예, 이게 설정된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이 나중에 시장상에 맞지 않아서 초기 전환가보다 높아져서 주가가, 예, 전환 매력이 없어질 경우에는, 예, 전환가를 낮춰버리는 거죠. 예, 이런 리핑싱까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엄청 좋은 거죠. 예,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한데,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늘어나면은 지분 희석이 발생할 때 악재로 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뉴스가 나와서, 이거 채권, 이거 신주식권 나오는, 아니다, 채권 여기에, 그러니까 전환 청구 행사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돼서 지금 이렇게 나이백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뭐 요 아래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인데, 전환 사채권 행사는 이사 요런 데서 하고, 보통 한 1년 후부터 가능하다는 등 전환 가능 시기 3개월부터 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찾아보면 주식마다 다르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리픽싱도 할 수 있고, 뭐 콜옵션, 풋옵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또 따로 한번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업이 전환사채 발행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 하겠죠. CB로 투자 유치하면은 이자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니까, 대신에 일반 채권보다 이자율을 낮게, 야, 너 이거 나중에 이거 완전히 바이오 대박 나면은 10배 가는 거니까 그때 내가 싸게 줄 테니까 이거 뭐 이자는 낮게 해, 뭐 그럴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원금 안 줄 수도 있는 게 큰 메리트죠. 그 주식 줘버리면 되니까. 예, 그래서 뭐 전환
전환사채 신청 방법은 요 다트에서 확인해서 그다음 증권사 가서 청약 신청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나라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전환사채라는 게 약간 좀 주가 조작을 이용한 부당이득을 위한 약간 수단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전환사채 나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하락을 하죠. 그래서 좀 그거 하려고 전환사채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아까 좀 눈에 띄는 종목도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지금 하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패스하고 나중에 좀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뭐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남에 좀 돈 있는 사장님들 뭐 그런 분들 상대로 해가지고 뭐 부티크 뭐 이런 거 끌어다가 한다는 등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뭐 주변에서 뭐 지인들 통해서 그런 얘기를 조금씩 듣고 해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좀 있지 않는가 있겠죠 당연히. 예. 뭐 그렇게 해서 이런 좋은 조건으로 대신에 좀 기간은 걸리는 거죠. 예. 좀 1년 2년 들고 있다가 전환하는 건데 그래도 그런 사이에 만약에 여기 2022년 예 여기 11월에 해가지고 야 이거 뭐야 별로 안 가네 하고 있던 사람이 이거 뭐야 그 청구할 때 되니까 이런 좋은 이슈 이것도 뭐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좋은 이슈가 와서 빡 올라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한 2, 3년 가지고 있다가 뭐 이거는 한 50% 60%밖에 안 되는데 뭐 대박 터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매력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일반인 그냥 아무 정보 없이 예, 하는 거랑 또 많이 다른 면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거 2년 동안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뭐 2년 동안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이걸 쭉 찾아보면은 여기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굉장히 크게 오른 종목도 있고 별로 안 오른 종목도 있고 야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하겠다라는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것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나이백 얘기로 돌아와 보면은 얘기를 해보자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오래된 박스권을 뚫고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이슈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생각해 봤을 때 역시 25,000원 요쯤 23,000원 요쯤에서 25,000원 사이쯤 여기서는 이제 내려와서 딱 전환 청구권 행사가 정리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쯤에서는 한번 정리가 되고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어느 정도 반등을 주는 게 좀 가장 이쁜 그림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그거를 깨고서 만약에 여길 깨고 여기서 뭐 횡보라든지 아니면은 좀 반등하는 기세도 그것도 안 보이고 그대로 흘러내린다? 그거는 또 제가 가진 데이터 내에서 좀 본 적 없는 데이터이긴 한데 굉장히 공부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손절을 해야죠. 그리고 큰 손절이 나가겠죠. 하지만 예 이런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고 오랫동안 매집으로 보이는 아닐 수도 있지만 매집으로 보이는 이런 차트 모양 끝에 뚫고 나왔는데 이대로 그냥 쓱 죽는다. 라는 거는 좀 저는 생각하기 힘든 것 같아서 일단은 한 번 정도 예 요거 25,000원 기준으로 요걸 더 요쯤에서 한 번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고서 그 이후에 추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등이 어디까지 나온다 뭐 그런 거는 제가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다들 이제 3만 원을 많이 생각하겠죠. 이 정도까지는 반등 나오겠다 생각하는 거는 뭐 이쯤에서 해서 반등이 나온다 치면 3만 원 뭐 그 이후에 또 모르는 거죠.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전고 뚫고 그런 거는 모르는 건데 1차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요쯤 그러니까 29,000원 요 아래쯤까지는 나온다면은 최소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냥 큰 틀에서의 여기가 예 생각을 가지고서 예 좀 나이백을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그냥 전환사채 그쪽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 이쪽에 엮여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엮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